네, 통합진보당 이석기훈입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식 인사를 보고 불통 인사라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전관예우, 탈세, 병역, 부동산 비리 등 비리 3종, 비리 4종 세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 교묘하게 탈법과 불법을 하고 특권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사 난백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17초짜리 사과를 했어요. 수많은 국민을 자제케 한 것이 고작 대변을 통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짤막한 한마디였습니다. 국민의 좌절이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공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 교수 시절에 5개의 기업의 사회이사, 1개의 기업의 감사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의 기업의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활동한 건데 당시 사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제가 사회 이사를 맡고 감사를 맡았었던 부분은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받았냐 물었습니다. 질문에. 총장 당시 사회이사 임원 활동하셨는데 총장의 승인을 받으셨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과학기술 카이스트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시절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총장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내외부 기업의 사회기사 활동 딱 하나입니다. 예, 나머지는 맞습니다. 받으셨지 않았어요? 예. 예. 받지 않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총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공무원은 공무이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총장의 승인 없이 사기업의 임원이 된 것뿐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고 기업에 투자까지 하셨어요. 투자하는 행위까지. 이거 참고하시면 미리텍 12만 주, 인프레스 정보통신 이미 제출하신 서류에 나온 거예요. 예. 그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 또한 국가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이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의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명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직 사회이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5군데 갖지 못하셨어요. 네. 또한 그 내외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2년간 월 200만씩 급여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네오웨이브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승인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학교에 총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학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그 무보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허위 사실 및 심하면 공무서 위조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첫 3년간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가서 그 회사에서 매월 그러니까 받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 신청할 때 무보수로 받겠다고 신청하셨는데 추후에 받았으면 다시 이걸 정정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게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도 위반하시는 거예요. 이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 허가를 안 받았다고 여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보면 교원 가야할 때 신청서에 보면 이게 무보수로 돼 있어요. 당시 확인해 가면. 네, 처음에 총장의 허가를 받을 때는 무보수였기 때문에 이때도 신청서에는 무보수 돼 있고 네.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이 당시 대학에서는 한 번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가 없어요.
그 네.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민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조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죠. 올해 미래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 1조 예, 1조 2,539억 네. 원입니다. 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과거에는 정보화 촉진기금이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정보화 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04년에 감사원이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발표했습니다. 예. 2004년에. 그런데 그때 정통부 직원 그리고 애트리 관련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이야기는 지나가면서 들었지만은 정확하게는 예, 지나가면서 들으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 대가로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헐값에 상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심의위원장으로 있었던 그 융자사업 지원부서 팀장과 부서장 그리고 담당자가 주식을 부당 취득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확인 안 하셨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가 위원장 하실 때 텔리언, 팍스콤 두 기업 지원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저는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자가 심의위원장 하시면서 이 5개 기업에 19억에 달하는 지원금 지원하신 거 결정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셨잖아요. 위원장도 이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사실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 19억에 상당하는 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뒤에 이번에 사실입니까? 청문회 아닙니까?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사실이죠. 그리고 위원장 하셨죠. 예, 위원장하고 네, 여기까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6개 업체에 사회이사 하거나 주식을 보유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회이사 하시면서 회의 참석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2006년에 라온시큐어라는 곳으로부터 보수 3개월 동안 600만 원 받으셨어요. 이거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라온시큐어에서 스톡옵션 5천 주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네. 예, 그런데 후보자는 그 사회이사 하시면서 회의 참석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예, 그거는 두 개로. 답변하셨죠? 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네오웨이브에 대해서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수를 네. 2년간 받았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회의 참석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으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 3개월 동안 600만 원 정도 받으신 것도 있고 스톡 옵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원천 징수 영수 등 소득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후보자가 회의 참석비 외에는 보수받지 않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후보자 2007년, 그러니까 후보자 2012년, 13년 뭐 걸친 그 자금의 흐름이 조금 저희가 들여다볼 게 있어서 해외 계좌 송금 내역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정보로 안 된다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계좌 송금 내역 저희에게
2000년 이후 자료 동작구 전병헌 의원입니다. 네. 창조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격형 경제를 예. 그 면모를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 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얘기해 보세요. 선도형 경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거다. 네. 저는 그 같은 답변이 참으로 공허하다. 허공에다 대고 때리는 공허한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1등으로 달리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는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뭐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한마디로 말씀하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리고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이제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셨죠? 증여세.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 나중에 납부한 거죠. 예, 밀렸던 그렇습니다. 세금을. 그렇죠? 밀렸던 세금은 아닙니다. 밀렸던 세금이죠. 5년 아닙니다. 동안 그것이 5년 동안 동생에게 3억 원을 차용을 했는데 그 3억 원에 대한 차용에 대한 이자를 5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정이 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상 이자를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증여세를 2,300만 원 정도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저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증여세 그것과 관련해서 그 동생에게 지금 저 평택 월곡동 땅 약 한 2,800여 평 부지에 대해서 동생하고 같이 경작하고 있다가 처음에 그렇게 해명했죠.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뒤에 실무진이 잘못했구만요. 동생하고 같이 경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동생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공동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그러니까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경작을 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잡아떼신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장관으로 내정된 뒤에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거든요. 그때 증여세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딱 또박또박 내고 있는데 사과해야죠. 네, 저도 제가 정확히 알았다면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과로 받아들일게요. 다음에 어제 청와대에서 17조짜리 73자의 그 대독 사과를 했는데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도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17조짜리 대독 73자의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제대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우 부실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사과하는 흉내만 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왜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최문기 후보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했죠. 그 인사난백 때문에 사과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입각세, 뻔뻔한 입각세들을 많이 내고 지금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최문기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이 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최문기 후보자는 과학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국에 땅이 많아요? 전국 5개 광역시에 6개의 땅이 있는데 이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창조부 장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우자가 가진 거는 상속에 따라서 가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상속에 의해서 했는 거에서 뒤로 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차츰 옮겨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